천주교 정의구현 사대단이 지금 창원이 엄청 큰 도시죠. 마산도 진해도 다 포함돼 갖고 거기에 지금 그 시국미사를 진행했죠. 윤석열 정부의 실격을 선언한다. 실격. 저번 서울시청 광장에서 했을 때는 그거였었죠. 그냥 도도망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언론이 날 작정을 하고 메시지 하나씩 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자,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친일 매국 검찰 독재 윤석열 퇴진 주권 회복을 위한 5.15 시국 기도회. 저런 거 보면은 특히나 저 천주교 신부님들이 저러시면은 뭔가 좀 느낌 자체가 좀 무게감이 다른 게 있어. 이분들 웃으면서 윤석열 때리잖아요. 조곤 화도 안 내. 인자하게. 지금 그 좁은 골목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왔다 그러더라고요. 마산 창동사거리. 마산 가면은 좀 미더덕찜이 그렇게 맛있대. 근데 뭐 정광훈 씨의 그런 집회나 태극기 부대의 집회가 아니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그런 신부님들이 모여서 저렇게 목소리를 내면 그게 사람들한테 향하는 메시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가게끔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신부님들이 성명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은 마음에 꽂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부님 그 성명서에 보면은 이승만도 박정희도 전두환도 자유민주주의를 내걸었어. 그러면서 권력을 막 연장을 하고 심지어 학살까지 자행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 내걸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얘기를 좀 해줬고 여기서 자유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다. 네. 자 스스로 자에다가 말미암을 유구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다 존엄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유라는 것은 권력자 내 마음대로 자유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린 거는 새들어 사는 사람이 더럽힌 집을 청소하려는 오직 주인뿐이다. 주인이 해야 한다. 네. 이 메시지 너무 좋아. 정말 주인이 해야 좋았어요. 된다. 네. 새들어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5년, 뭐 그깟 5년 새들어 사는 사람이 집을 너무 더럽힙니다. 주인이 우리 국민이 주인이 이걸 청소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주인이 해야 된다. 이 말을 난 너무 공감했어요. 네. 내가 이런 얘기잖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민 가고 싶다. 주인이 왜 이민을 갑니까? 그쵸. 주인인데요. 집안에 도둑이 들었는데 주인 쫓아내야죠. 그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뭐냐면은 단결과 연대가 우선이다. 그렇죠. 이 이야기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신부님들이 이야기하니까 더 확 와닿더라고요. 단결과 연대가 우선이다. 근데 아직도 프락친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 진짜 되게 열받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내부적으로 누가 싸우는데 편 안 들었다고 양쪽에서 공격받으면 진짜 열받아요. 맞아요. 단결하고 연대해야 돼서 최소한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문제여서 이야기 안 하고 있으면 너 누구 편 들었지 다른 방송까지 따라다니면서 악플을 달아. 그런 놈들은 프락치지 어떻게 민주주의 사람이에요. 물론 내부적으로도 싸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최소한 그 감정 반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단결과 연대가 우선이라서. 그 방향성으로 꾸준히 가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새날을 지지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단결과 연대가 우선입니다. 신부님들 근데 이거 라인 맞추셨어요. 연대 말씀하시기 전에 그 위에 뭐가 있었냐면은요. 강한 자에게 힘없이 비굴하는 4대. 그리고 약한 자를 모질게 찌르고 사정없이 구박하는 1000대. 이것이 점점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결해서 연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라임을 이렇게 맞추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윤석열 탄핵 고대. 고대한다. 자, 저는 기대. 오늘 윤석열이 이제 여론조사를 건드리기 시작해요. 오늘은 이제
주 69시간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머릿속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지지율이 안 나온다고 막 여론에서 지난주부터 막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지지율 이야기를 못하고 주 69시간 지금 뭐 국민 뭐 의견 듣겠다라고 하는 경청의 시간 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 한번 봅시다. 표본 여론조사는 또 아는 척은 또 전라합니다 이게. 잘 몰라 이 사람 여론조사가 어떻게 하는 건지.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또 과학 나와요. 왜 자유는 안 들어갔을까?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해야 됩니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주 69시간 저 근무제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흐름상은 내 지지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유 진짜. 네, 여론조사가 그 여론조사 대상은 주관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주관을 우리가 알아보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여론조사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막 100명씩 과대 표집되는데 그 여론조사를 그대로 내보내고 응답률이 뭐 1%, 3% 이 정도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보도하지 않고 내보내는 거 이게 공정한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김기현 뽑히던 전당대회 한 2달 동안 국민의힘 지지자만 주구장창 여론조사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이재명 리스크라고 난리를 쳤지만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를 지지층이 안 받게 됨으로써 사실은 원래대로 돌아간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윤석열이 강조했던 과학적 여론조사는 이런 거 혹시 말하는 거죠? 이거죠, 이거. 그 윤석열 되게 골 때리는 거예요, 저게. 태극기 엄마들이, 태극기 아버지들이 저기다가 투표한 건 저런 게 과학적이지 아주. 엄청 과학적인데요. 저기에서도 못하고 있다를 저렇게나 많이 받아요. 저기에서 어떻게 못하고 있다에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드디어 윤석열이 계속 그랬잖아요. 지지율 뭐 0%가 되더라도 뭐 하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지율 떨어지고 언론이 난리를 치니까 여론조사가 과학적인지 한번 봐야 돼. 아유 저 찌질이 정말 아우 내가 진짜.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안에는 나 지지율에 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본인이 이제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제는 갈 게 없습니다. 뭔가 이것을 이슈 전환할 것도 없고 검찰들이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막 난리를 쳐도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계속 떨어지긴 하니까 이제는 그들이 한다는 것이 고작 이제 1년 좀 넘은 정권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 여론조사 잘못됐다. 과학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은 핑계댈 것도 없습니다. 끝이 보이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호기롭게 당선자 시절부터 지지율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일본 그 관련해서 완전 굴종 외교하면서도 뭐 내가 했다 뭐 지지율 1% 어쩌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스트레스니까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윤석열 캐릭터가 엄청 쫄보라고요. 어떤 정치인도 여론조사 신경 안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자기들 여론조사 잘 나왔을 때는 막 호기롭게 막 뭔가를 하던 그러니까 노조 때리고 막 간첩 조작하고 이재명 때리면서 지지율이 조금 오르면 기분 좋아 보이는 게 보이는데 드디어 자기 입에서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는데 윤석열 씨가 한 그 지금 신경 쓰이는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일단 리얼미터 월요일 날 나왔던 여론조사에 윤석열 지지율이 60대 TK 보수층에서 빠지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60대 TK 보수층. 이 사람들이 지지를 철회했다기보다는 부끄러워서 숨어버리고 그 숫자, 표본의 그 숫자가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답을 하게 됐다는 게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 성향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완전 개중도인 사람들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윤석열이 부끄러워 숨어버리고 있다. 그래프로도 잠깐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요거는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날마다 하는 여론조사예요. 요거를 월요일 날 그 전주 걸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저게 왜 심각한 거냐면 저거는 자동응답입니다. 기기가 물었을 때 사람이 묻지 않기 때문에 정치 고관여층이 마음껏 답하는 건데 윤석열 부정평가가 63이 나왔다는 건 저거는 선거 때 여론과 유사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상담원이 물어보는 전화 면접은 실제 국민 여론일 가능성이 높고
기계가 물어보는 자동응답 같은 경우는 선거 때 투표하는 사람들의 여론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에 리얼미터하고 한국갤럽과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저 여론조사를 보면 실제 국민 여론인 한국갤럽 전화 면접 조사에 투표장에 나갈 사람들의 여론인 자동응답 리얼미터가 아주 비슷해지고 있다는 그래프예요. 실제 민심이 투표장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수가 701명, 진보가 590명으로 보수가 100명 이상 많이 그 응답을 했는데 네. 여기서 조금 놀라운 게 중도가 1,003명이에요. 그러니까 중도가 굉장히 많이 응답을 했는데 이 중도는 푸아님 말씀대로 보수층이 숨은 중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내가 보수층이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가게끔 만들어야겠죠. 물론 제가 뭐 이걸 통계를 다 한 건 아니지만 TK나 충청도에서 충청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TK에서 유난히 많이 빠졌던 것은 주변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본인들 이렇게 다 내부적으로도 일부러 지인들한테 이렇게 확인을 하고 연락해보고 이걸 민심을 좀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다른 것보다 독도 문제입니다. 독도. 이번에 2023년 외교청서를 이제 그 일본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정권 자체에서 이거를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도를 그냥 눈 뜨고 빼앗기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가만히 있는 점. 이거에 대해서는 매우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무능이다, 불통이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TK나 많이 떨어진 것은 독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심각한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맞아요. 이따가 그 얘기 비슷하게 나오겠습니다만 무엇이 국민이 필요해 하는 건지 얄팍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 마음을 못 읽는 정권이 무슨 나라를 통치할 자격이 있는 겁니까? 자, 리얼미터 윤석열 국정 지지율 그래프로도 한번 볼게요. 세대별로 한번 볼게요. 20대 빨간색이 부정평가입니다. 20대 부정평가 66, 30대 71.4, 40대 76, 50대 68.5, 60대 54.3, 70대 이상도요 39.3, 40% 육박합니다. 저거는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심적 탄핵 상태예요.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 우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빼고 나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면 윤석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믿을 수 있나? 과학적인 게 맞나?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별로도 한번 볼게요. 서울 부정평가 65.5, 인천 경기 66.2, 충청 60.6, 강원 56.1, 부울경 56.2, 대구 경북 47.9. 여기는 비슷해 아주. 호남 82, 제주 68. 이런 정도예요. 심리적 탄핵 상태가 같다. 정당 지지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민주당 이정근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여론조사예요. 네. 주말 내내 난리를 치고 막 그 전에 이제 막 목요일 금요일부터 난리를 쳤지만 포함된 여론조사 이번 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태인 거고 추세도 한번 볼게요. 추세. 윤석열이 못하면은 국민의힘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같이 몰락하고 있죠 지금. 목수님께서 60대하고 70대 나눈 거 잘했네 말씀 주셨거든요. 지금 댓글에.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진짜로. 어르신들이라고 저 표현할게요. 저는 60대 이상 청년분들이랑 항상 공식적으로 하는데 근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 60대인데 왜 60대 이상으로 하나로 묶냐. 60대, 70대, 80대를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말씀 주시거든요. 근데 나눈 걸 보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큽니다. 60대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9.8% 내렸다. 60대 긍정평가가. 따로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론조사의 수건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60대와 70대 나누는 거. 70대 이상을 나누는 거. 네. 그렇게 이제 일반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있죠, 최근에. 네. 다음에 대구 경북에서는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3.9% 낮아져서 48.9, 50%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 무너졌어요 지금. 다음에 대구 경북 부정평가는 3.1% 높아져서 47.9. 거의 똑같아졌어요. 그러면 윤석열이 가장 이제 안 믿을 여론조사 꽃. 사실 알고 보면 여론조사 꽃이 갤럽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은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여론조사예요. 그렇죠. 전화번호도 DDR 방식이 아니고 안심번호로 안심번호. 이렇게 하고요. 그 여론조사 꽃의 윤석열 지지도는 이제 31.3 나왔는데 갤럽보다 높잖아. 물론 여기 이제 이건 자동응답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1.3은 전화 면접이네요. 그러니까 갤럽이 27 나왔고 여론조사 꽃의 아랫부분에 있는 CATI 전화 면접은 31.3 나왔고요. 그리고 ARS는 34.8 이런 식이고 잘못하고 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이 하니까 못 믿어? 그러면 갤럽을 보세요. 그럼 더 낫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볼게요. 민주당이 50% 넘었다가 지금 살짝 떨어졌지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같이 하락하는. 그래서 지금 저 위에 자동응답으로는 민주당 48.5, 국민의힘 37.3 이렇게 나옵니다. 윤석열의 여론조사 꽃의 평가, 그러니까 국정운영 평가 추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거의 이제 그래프가 같아지고 있다. 자세히 보시면은 그래프가 상당히 같아지고 있어요. 자동응답과 전화 면접이 비슷해지고 있어요. 지금. 자, 주 69시간제 관련해서 저 노동부 장관 저 사람이 그 전에는 꽤 좋은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이정식. 근데 점점 윤석열 닮아가더라고. 정말로. 그리고 자기가 화를 내고 있어. 지금도 화 똑같이 내고 있는 거예요. 최대가 69시간이라는 거지. 왜 여론을 선동하느냐 이런 흐름이거든요. 아니 그 전 세계적으로 주 몇 시간이 다 최대 시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지금 저 최저임금 협상하고 있잖아요. 첫 만남에서부터 판 깨고 서로 나오잖아요. 이유는 최저임금 못 올린다. 10,000원 이상 못 올린다. 경제가 안 좋으므로 지금 이 프레임을 짜놓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기업들 최저임금 얼마라고 정해놓으면 최저임금만 주잖아요. 그렇죠. 못해서 이건 줘야 돼를 최대임금으로 주잖아요. 똑같은 69시간이라고 이야기하면 69시간 시켜 먹는 거지. 그러니까 저거를 저 노동부 장관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계속 억울해해. 그러니까 정책을 졸속으로 결정해요. 그러면 당연히 반발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 문제점은 뭐냐면 반발이 나올 걸 예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 52시간 최대 근무에서 69시간으로 시간이 늘어나는데 반발을 예상을 못 한다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에서는. 그런데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달 동안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의견 수렴 한다면서 지금 뭐 했습니까? 사장 아들 불러다 놓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까? 정작 이정식 장관은 양대 노총 청년 노동자 청년 정치인들이 부른 그런 토론회에는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빈자리에서 뭐 토론회가 열리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한쪽에 치우친 의견 수렴을 가지고 그게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입니까? 예. 그 글로벌 스탠다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뭐냐. 최근에 칠레에서 주 40시간 이것도 최대 시간이에요. 주 40시간 노동 법안이 최종적으로 처리가 됐어요. 상원에서는 만장일치 하원에서도 거의 다수의 표를 얻어서 통과가 됐는데 원래 여기는 45시간이었어요. 그래서 40시간으로 된 거였었거든요. 그럼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지금 4일 근무제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서는요. 그럼 최소한 4.5일제가 아니라 4.5일제라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걸 논의해보고 토론해보자라는 건데 네.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그렇게 지금 떠들고 있고 오해다. 언론이 왜곡시키는 거고 국민들이 오해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국민들 너무 무시하는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날이 방송 특성상 일이 적은 회사가 아니에요. 제 목표가 주 35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 빼고 네.
2시 출근해서 10시 퇴근이 그러면 7시간 일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5일 근무하잖아요. 네. 그럼 35시간이에요. 그 이상은 절대 안 시킨다는 게 제 방침이에요. 그래도 일 많아. 이 사람들. 아, 안 시킨다. 아, 제가 왜 지금 35시간 이상은 안 시킨다. 제가 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껌뻑껌뻑 쳐다보고 있냐면 푸나님은 맨날에 혼자 거기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만 제가 봤거든요. 난 노동자가 아니잖아. 아, 난 사용자잖아요. 사용자. 솔선수범 해야지. 참 넘어가시고. 아, 그렇구나. 아. 네, 아무튼 35시간. 그러니까 무능한 리더는 이런 짓 하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윤석열이 오늘 뭐라 그랬냐면 지난 정권에서 400조가 국가 채무가 늘었다라고 난리를 쳐요. 추경호 이 새끼야. 윤석열한테 이것밖에 안 가르쳐줬지. 참. 코로나 시국에 가장 돈 적게 쓴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프로 보여줄까요? 표로? 그러면 그 정도도 안 쓰면은 코로나가 유지가 됐겠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성장률 제일 높아가지고 G7 정상들이 부러워했던 바로 그 나라인데 그러면 저 코로나19 관련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한국은 GDP 기준 1.2% 썼습니다. 미국 6.3, 독일 4.4, 프랑스 1.8. 추경호 이 새끼 진짜 윤석열한테 그것밖에 안 가르쳐줬지 나쁜 새끼야 정말. 그리고 지금 집권한 지 1년 다 됐대로 그거 전 정권 탓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국가가 돈 안 쓰겠다고 하면 대통령 왜? 진짜 저는 이 정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국민의힘 김행 씨하고 YTN 라디오에서 했을 때도 이걸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문재인 정권이 빚을 무슨 뭐 몇백조 원을 만들어 놨다. 아니 우리 코로나 얘기 안 합니까? 너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좀 봐야 돼요. 그들이 주장하는 400조 원이 정말 문재인 정부 때만 다 온팡 이거 만들어 놓은 거냐.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럼 이것이 누구한테 들어갔느냐. 누가 사용할수록 우리 국민이 혜택을 본 것인가 아니면 일부 대기업과 일부 부자들만 이거 혜택을 본 것인가도 우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계속 빚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요. 저는 앞뒤가 너무 맞지가 않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게 그럼 초부자 감세 60조 얘기하지 말았어야죠. 미분양 아파트 그 건설 대기업의 미분양 아파트를 국가가 사준다고 합니다. 이거요 20조 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았어야 되죠. 대통령이란 자가 모자라면 기재부로 똑똑해야 되잖아요. 모자란 애를 갖고 잔머리 굴리는 애들이 계속 가스라이팅하는 느낌이에요. 저런 말은 지금 윤석열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실제로 경제는 선순환 시켜야지 악순환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중산층한테만 세금 왕창 뜯고 부자 감세하고 국가가 쓸 돈을 안 쓰겠다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조인데 이렇게 봐야 돼요. 윤석열이 지금 외교 잘못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 보도 나왔었죠. 미국 보조금 명단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빠졌다. 윤석열이 아무 생각 없이 미국한테 다 퍼주는 바람에 지금 최종적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요거 윤석열이 미국 가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저런 회사들이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세금 많이 내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가의 운영에 쓸 생각은 그게 선순환이거든요. 아니 전 정권에서 돈을 뭐 400조 많이 썼다 저런 이야기를 대통령 주둥 아래에서 나오면 우리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는데 하겠습니까? 생각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정말 저런 모자란 것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정말 열받게. 어쨌건 아무 생각 없이 기재부에 가스라이팅 당한 윤석열이 한마디 할 때마다 한 번도 무릎을 쳐본 적이 없어. 저거 좋은 생각이야가 아니라 아유 전 모질이 이런 생각밖에 더 듭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지라는 그런 감탄은 합니다. 강원도 산불을 막기 위해서 잘 타지 않는 나무를 심어라는 그런 상상력 때문에 감탄하긴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물러나야죠.